지금 미 국방부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 긴급 대응팀을 꾸리던 그 순간 팀 책임자인 차관보가 갑자기 회의장을 뛰쳐나가며 절규하는데요. 안 돼! 내 딸이 왜 죽어! 미국 최고 병원들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나라뿐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해링턴은 우주기술 패권을 지키라는 명령과 단 하나뿐인 딸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수술입니다. 성공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과연 그는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한미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뒤흔들게 될까요? 지금부터 숨막히는 실화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기술이 정말로 세계 최고라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해링턴, 58살입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이고 펜타곤에서 20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날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펜타곤 지하 3층 작전실에서 들었어요. 국가안보국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이 키올 12급에 맞먹는 광학 해상도를 보여준다고요.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벌어진 거였어요. 장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쳤고 누군가는 욕설을 내뱉었죠. 한국이 우리 수준의 정찰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할까? 어떤 압박 카드를 써야 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딸 레이첼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32, 외상 전문 간호사인 제 딸이 근무 중 폭발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중증 화상에 흡입 손상까지 입었다면서 당장 와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마다 미칠 것 같았죠. 제발 괜찮아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딸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전신 40% 이상 화상, 기도 손상, 폐혈증 징후까지 보인다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의료진 파업이 진행 중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중증 외상병동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에크모 장비를 쓸 수 있는 병상도, 화상 특수 병상도 없어요.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미국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 아닙니까? 제 딸 하나, 제대로 치료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로선 응급처치 수준밖에 못합니다. 게다가 환자 혈액에서 신종 내성균이 검출됐습니다.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일했는데 정작 제 딸은 살릴 방법이 없다니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긴 채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였죠. 국방장관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해링턴, 자네가 가게. 한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해. 평소 같았으면 당장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갑니까? 지금은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장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국가 안보가 개인 사정보다 중요하네. 이건 명령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도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죠.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제 목소리로 말했어요. 레이첼아, 아빠가 꼭 살릴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메아리 쳤을 뿐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한국에 가더라도 딸을 살릴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요.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브리핑 자료를 받고 비행기 표를 확인하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레이첼이었어요. 한국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에게 가 있었죠. 공항으로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중앙정보국 의료자문관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평소엔 거의 만날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 집 거실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차관보님, 따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가 얘기했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보다는 혹시 방법이 있나 싶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레이첼 양의 균주는 미국 내에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한국에는 KQ-71이라는 신형 항생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미승인 상태지만 한국 식약처는 지난해 승인했죠. 임상 결과가 놀랍습니다. 특히 내성균 치료에 효과적이에요. 손이 저절로 파일을 향했습니다.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논문 제목, 임상 데이터, 치료 성공률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지만 제대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에크모 하이브리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중증 화상과 호흡 부전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엔 아직 없는 기술이죠.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 딸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단 겁니까? 의료자문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한국 대사관 의료 연락관과 이미 접촉했습니다. 서울대병원 화상센터에서 받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차관보님이 한국 가시는 김에 따님도 함께 후송하시면 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압박하러 가는 그 나라가 제 딸을 살릴 수도 있다니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팩스로 받은 종이를 펼쳐보니 한글과 영문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요약하면 간단했습니다. 레이어을 즉시 이송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에크모 치료와 중증 화상 통합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이 받아준다니요. 게다가 즉시 치료 가능하다니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답니다. 의사가 문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봤습니다. 한국 화상센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특히 중증 외상 시스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럼 이송이 가능합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의사가 레이첼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하긴 하지만 의료 항공기로 이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행 중에도 집중 관리가 필요해요. 준비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어요. 그날 저녁 펜타곤에 들렀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보고를 위해서였죠. 국방장관 집무실에 들어서니 몇몇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해링턴, 한국 놈들한테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해. 아리랑 7호 데이터 전부 내놓으라고 압박하게. 육군 참모총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이 제 딸을 살릴 수도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함부로 압박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딸의 생명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차관보님, 레이첼 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의료 항공기에 태우십시오.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소리쳤어요. 전화 너머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제발 딸이 한국까지 버텨주길 빌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평생 경계하고 견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제 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관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받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어요. 레이첼은 지금쯤 의료 항공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고 있을 겁니다. 버텨줘. 제발 버텨달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차를 타고 나로우 주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4시간 가까이 달렸어요.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풍경을 감상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나로우주 센터에 도착하니 한국 측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 박준혁 단장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보님.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받으면서 그의 눈을 봤습니다.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리랑 7호의 텔레메트리 데이터, 광학해상도 사양서, 궤도 정보까지 전부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죠. 아리랑 7호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동맹국으로서 투명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딸을 살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되는 걸까요? 박준혁 단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차관보님, 아리랑 7호는 우리의 독자 기술입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 만든 게 아닙니다. 단호한 어조였어요. 우리도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 위성 데이터를 왜 미국에 넘겨야 합니까? 회의실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국 측 수석 고문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한미 동맹을 생각하십시오. 협력 없이는 동맹도 없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 중 한 명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의 일방적 요구 아닙니까? 말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저는 이마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중앙정보국 의료자문관이 보낸 거였어요. 레이첼 양. 현재 태평양 상공. 상태 위중. 폐혈성 쇼크 징후.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회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어요. 의료 항공기 책임자에게 연결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급하게 물었어요. 전화 너머로 기계음이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한국 도착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이대로 딸을 잃는 건 아닐까 공포가 밀려왔죠. 그때 한국 측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의료 연락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차관보님, 따님 소식 들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서울대병원 중환자팀과 항공기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원격 중환자 신속 대응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지시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합니다. 10분도 안 돼서 연결이 됐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항공기 팀에게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약물 용량, 수액 속도, 호흡기 설정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국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환자를 직접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시했죠. 30분쯤 지났을 때 항공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쇼크에서 벗어났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어요. 한국 의료진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아직 항공기 안에서 얼굴도 보지 않고 말이에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저를 봤어요. 저도 그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의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를 내놓으라 했고 한국은 거부했어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첫날이 끝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주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싸움, 또 하나는 제 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압박해야 할 나라가 제 딸을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보다 앞선 게 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였죠.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의료 항공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됩니다. 눈을 감았어요. 제발 무사히 도착하길 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윌리엄스 장성이었죠. 육군 참모차장인 그는 강경파로 유명했습니다. 목소리부터 차갑더군요. 해링턴, 지금 뭐 하는 건가?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긴장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딸을 한국으로 보낸다며? 미쳤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중앙정보국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생명. 국가 안보는 생각 안 하나? 자네 딸이 한국에 가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나. 윌리엄스 장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은 지금 적성국화되고 있어. 중국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아나? 자네 딸을 인질로 잡고 자네한테 압박할 수도 있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제 딸을 인질로요?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억지가 아니야. 국가 기밀 접근 권한이 있는 고위 관리의 가족이 적성국에 간다? 이건 보안 위반이야. 윌리엄스 장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즉시 이송을 중단하게. 이건 명령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는데 정치 논리를 들이대다니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료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항공기가 어디쯤입니까? 1시간 후면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이송 중단 명령이 내려올 겁니다. 절대 막아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연락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한국 영공입니다. 미국 관할권 밖이에요. 착륙을 막을 순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이미 늦었습니다. 윌리엄스가 뭐라 해도 딸은 한국 땅에 내릴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더군요.
1시간 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의료항공기 기장이었습니다. 차관보님, 큰일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폐혈성 쇼크가 다시 왔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응급처치 중입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어요. 승합제를 최대로 올렸는데도 혈압이 안 오릅니다.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한국의료연락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 도와주십시오. 딸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서울대병원 중환자팀이 항공기와 연결됐어요. 이번엔 최서윤 박사라는 여자 의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금 즉시 중심정맥로를 하나 더 확보하세요. 오른쪽 쇄골하정맥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기내에서 그건 항공기 의료진이 망설였어요. 시간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환자 잃어요.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침착하게 따라오세요. 최서윤 박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박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기구 부딪히는 소리, 급한 발걸음 소리, 기계 경보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항공기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맥로 확보했습니다. 약물 투여 시작합니다. 좋아요. 노르에피네프린 용량 늘리세요. 분당 0.2 마이크로그램씩 올리세요. 최서윤 박사가 계속 지시했어요. 수액은 시간당 200속도로, 체온 모니터링 계속하시고요. 다시 10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항공기 의료진이 외쳤어요. 점점 안정됩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최서윤 박사가 말했어요. 착륙까지 이 상태 유지하세요. 도착하면 저희가 바로 인계받겠습니다. 화상센터 팀이 대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항공기 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또 한 번 제 딸을 살렸어요. 이번엔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원격으로 말입니다. 공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의료항공기가 막 착륙하는 게 보였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한국 의료진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에 실린 레이첼이 나왔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각종 선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게 보였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최서윤 박사가 다가와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장비를 연결하고 수치를 체크했습니다. 모든 게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이송합니다. 최서윤 박사가 저를 봤어요. 차관보님, 따라오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가 제 딸을 살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포기한 생명을, 정치가 막으려 한 생명을 한국이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윌리엄스 장성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딸이 먼저였습니다. 국가 안보고 뭐고 제 딸보다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서울대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새벽 하늘 아래 서 있었어요. 저곳에서 딸이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지금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에크모 장비를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벽시계만 째깍거릴 뿐이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펜타곤, 국무부, 백악관까지. 모두 무시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야 했습니다. 국방장관 직통이었거든요.
해링턴, 대체 무슨 짓인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 딸을 살리는 중입니다. 자네 딸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의회에서 난리야.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한국 문제가 더 급해. 오늘 오후에 긴급 회담이 잡혔네. 아리랑 7호 데이터 이전 F-35 부품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낼 거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F-35 중단이요? 그건 너무 과합니다. 과하긴. 한국이 먼저 선을 넘었어. 우리 정찰위성급 해상도를 갖춘 위성을 멋대로 쏘아 올렸잖나. 그래도 자네는 거기 가서 압박만 하면 돼. 어차피 한국은 우리 없인 전투기도 못 굴려. 곧 무릎 꿇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한국이 제 딸을 살리고 있는데 저는 한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오후 2시 나로우주 센터로 다시 향했습니다. 병원을 떠나기 싫었지만 회담에 빠질 수는 없었어요. 최서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어제보다 더 살벌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오늘부로 F-35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합니다. 아리랑 7호 전체 데이터를 넘기지 않는 한 재개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측이 술렁였어요. 박준혁 단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동맹국 간의 투명성 요구입니다. 미국 측이 되받아쳤어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회의 중이었지만 받았습니다. 차관보님, 환자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최서윤 박사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성균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이했습니다. KQ-71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고열의 전신 염증 수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박준혁 단장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나가봐야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10분쯤 지났을까요? 박준혁 단장이 나왔습니다. 물 한 병을 건넸어요. 따님이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한 걸까요? 감사합니다. 겨우 한마디 했어요. 박준혁 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우리 서로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어요. 미국은 압박했고 한국은 버텼습니다. 평행선이었죠. 저녁 6시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윌리엄스 장성이었습니다. 해링턴, 한국이 항복 안 하면 통신 이성 지원도 끊을 거야. 제대로 압박해. 장군님, 지금이 적기야. 한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 기회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동맹국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밤 9시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어요. 차관보님, 희망이 보입니다. 최서윤 박사의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어요. 저희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반 항생제 조합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환자 균주에 맞춰
특별히 설계한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임상 적용 승인을 받는 중이에요. 얼마나 걸립니까? 평소 같으면 몇 주는 걸릴 겁니다. 그런데 최서윤 박사가 말했어요. 6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6시간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에선 가능합니다. 긴급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지금 식약처, 병원 윤리위원회, 연구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6시간이요. 미국에서라면 6달도 모자랄 일인데요.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딸을 살리기 위해 온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속도로, 정확도로, 전문성으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계속 봤어요. 6시간, 5시간, 4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새벽 3시. 전화가 왔어요. 승인 완료됐습니다. 지금 투여 시작합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제가 그날 밤은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한국이 보여준 이 희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새벽 5시였습니다.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죠. 병원에서 연락이 올 때만 기다리면서요. 6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서윤 박사였어요. 차관보님, 체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염증 수치도 감소세예요. 신약 조합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1시간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딸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올까요? 아침 8시 나로우주센터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서둘러 차를 탔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미국 측 기술진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데 박준혁 단장이 나타났습니다. 차관보님, 이쪽으로 오시죠. 작전실로 안내받았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영상이 떠 있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해상도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람 얼굴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키올 12급과 동급, 어쩌면 그 이상이었죠. 이게 대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 측 수석 기술 고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재밍을 시도했습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박준혁 단장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리랑 7호는 우리 독자 기술입니다. 양자암호 통신 기반이라 재밍이 불가능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만 바라봤어요. 미국의 우주 패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기술 우위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 보고한들 소용없었으니까요.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관보님, 최서윤 박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160 넘어갔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의실을 뛰쳐나갔어요.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신 염증 수치가 다시 치솟고 있어요. 심정지, 위험 직전입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제발, 제발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팀 전체가 투입됐습니다. 황금 3분 안에 잡아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급박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의료진들이 뛰는 소리, 기계 경보음, 누군가 지시하는 소리. 3분이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을 모았습니다. 신이시여, 제발요. 차관보님. 최서윤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혈압 안정됐습니다. 심박수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질 뻔했어요. 환자 고비 넘겼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50대 후반 남자가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어요. 최서윤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의사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제 딸을 살렸어요. 심정지 직전에서 되돌려 놓았습니다. 황금 3분. 그 짧은 시간 안에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국 측은 풀이 죽어 있었고 한국 측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박준혁 단장이 다가왔습니다. 따님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도 걱정했거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기술도 중요합니다. 우주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생명도 지켰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게 한국이 추구하는 우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미국 측은 여전히 압박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리랑 7호 영상을 본 뒤로 모두가 알았거든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 아래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압박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딸을 살린 나라를 어떻게 짓밟습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섰죠.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이 보였어요. 여전히 기계에 연결돼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최서윤 박사가 나왔습니다. 에크모 제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내일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몇 달 걸린다던 치료를 한국은 며칠 만에 해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한국이 쏘아 올린 아리랑 7호도 저 위 어딘가를 돌고 있겠죠. 우주 패권도 생명 기술도 모두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뭐 하는 건가? 해링턴. 왜 제대로 압박 안 해? 윌리엄스 장성이었어요. 장군님, 우리가 졌습니다. 뭐? 한국한테 졌어요. 기술로도, 의료로도 인정해야 합니다. 미쳤나? 동맹국한테 진다는 게 말이 돼. 동맹국이니까 진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이 살았습니다. 한국이 살렸어요. 그게 오늘 제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에크모 제거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최서윤 박사가 직접 집도했죠.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3시간이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오가며 초를 세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최서윤 박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자가 호흡 잘 유지하고 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피부 이식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상외과 최고팀이 맡을 거예요. 피부 이식이라니. 미국 의사들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2달은 걸린다고 했었죠. 한국은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날 피부 이식 수술이 시작됐어요. 집도인은 김태준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화상외과 권위자라고 했죠.
수술 전 면담에서 그가 설명했어요. 미세혈관 봉합 기술을 사용합니다. 일반 이식보다 생착률이 30% 높아요. 얼마나 걸립니까? 8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정밀 작업이라 시간이 좀 걸려요. 8시간이요.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수술은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끝났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나왔을 때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혈관 연결 100개 넘게 했는데 전부 성공이에요. 회복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대로 가면 2주 안에 일상 회복 가능할 겁니다. 2주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이라면 6개월은 좋게 걸릴 텐데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어요. 나로우주 센터 회의는 부하들에게 맡겼습니다. 지금은 딸이 우선이었거든요. 레이첼의 상태는 날마다 좋아졌습니다. 붕대가 하나씩 풀렸어요. 피부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붓기도 빠졌고요.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간호사가 호흡 훈련을 도왔습니다. 레이첼이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들이쉬었어요. 기침을 몇 번 했지만 스스로 숨 쉬는 거였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어요.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딸이 저를 불렀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따뜻했어요. 레이첼아. 아빠가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이야. 서울대병원이고. 레이첼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의료진들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박사가 다가왔어요. 레이첼, 제 목소리 들려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살렸던 의사예요. 비행기 안에서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하지만 레이첼이 최서윤 박사를 봤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최서윤 박사가 레이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 했어요. 이제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그날 오후 김태준 교수가 회진을 왔어요. 이식 부위를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착이 아주 잘 됐어요. 예상보다 빨라요. 언제쯤 퇴원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김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거기서 2주 정도 더 있으면 퇴원 가능할 겁니다. 총 3주라는 얘기였어요. 미국에서 수개월 걸린다던 치료를 한국은 3주 만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박준혁 단장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병문안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차관보님, 회담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박준혁 단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금은 따님이 우선이니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협상을 못했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차관보님은 많이 양보하신 겁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펜타곤에서 계속 압박하라고 했죠. 근데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웠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차관보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도 따님을 위해 여기 계셨죠. 딸이 살아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정치는 그 다음이고요. 박준혁 단장이 일어섰어요. 한국 의료진들 보셨죠? 저 사람들은 국적을 안 봅니다. 환자만 봐요. 그게 한국 의료의 정신입니다. 그날 밤 레이첼 병실에 있었어요. 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숨 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어요. 레이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복이 정말 빨라요.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한국 의료진 덕분입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또 그 말이었어요. 당연한 일이라니. 제 딸 목숨을 살린 게 당연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에겐 정말 당연한 일이었나 봅니다. 국적이 뭐든 누구든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게 의료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2주째 되는 날, 레이첼이 처음으로 침대에 앉았어요. 물리치료사가 도왔습니다. 천천히요. 레이첼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을 찌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어요. 10분쯤 지나자 레이첼이 완전히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지만 해냈어요. 아빠, 나 살았어요. 레이첼이 울먹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부녀가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날 저녁 최서윤 박사가 마지막 회진을 왔어요. 내일부터 일반 병동입니다. 이제 고비는 넘었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요. 최서윤 박사가 웃었어요. 레이첼이 건강하게 미국 돌아가는 거. 그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딸을 살린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료진들이 미국이 포기한 생명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속도로, 기술로, 그리고 따뜻함으로요. 3주가 지났습니다. 퇴원 날이 왔어요. 레이첼은 스스로 걸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아직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혼자 힘으로 걷는 거였어요. 3주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딸이 지금은 걷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서윤 박사, 김태준 교수, 간호사들, 물리치료사까지. 레이첼을 배웅하러 나온 거였습니다. 레이첼이 그들 앞에 섰어요. 한국어를 못하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에선 저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빚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을요. 최서윤 박사가 다가와 레이첼을 안아줬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예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50대 후반 남자가 또 울고 있었죠.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레이첼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그래, 그렇구나. 처음엔 무서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치료받는 게.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이 느낀 거였죠. 한국의 진심을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나로우주 센터에 들렀습니다. 박준혁 단장을 만나야 했어요. 출국 전 마지막 인사였죠. 단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박준혁 단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따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당신네 나라 덕분입니다.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단장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통제하러 왔었어요. 박준혁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니다. 아리랑 치료를 막으려 했죠. 한국이 우리 수준의 기술을 갖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미국은 살릴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셨죠. 네. 처음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추월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박준혁 단장이 제 눈을 봤어요. 기술도 앞섰고 의료도 앞섰습니다. 속도도 빨랐고 정확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목이 메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생명을 최우선에 뒀어요. 국적도 정치도 따지지 않고요. 박준혁 단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차관보님.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권력을 위한 게 아니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그걸 잊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패권 유지가 우선이었어요. 이제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워싱턴 돌아가면 보고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들은 우리 딸을 살렸고 우주에서조차 우리를 넘어섰다고요. 박준혁 단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동맹으로 가시죠, 차관보님. 진정한 동맹으로요. 악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악수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악수였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연결하니 국방장관, 윌리엄스 장성, 참모총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표정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링턴, 보고하게. 국방장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과 어떤 합의를 도출했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3주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단 말인가? 윌리엄스 장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아니, 뭔가 얻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깨달음이요. 깨달음? 우리는 한국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해링턴. 한국은 더 이상 우리 아래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주 기술로 우리를 넘어섰고 의료 기술로도 앞섰어요. 제 딸이 그 증거입니다. 자네 딸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거 아닌가? 윌리엄스 장성이 비웃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보게 됐죠. 화면 속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간 우리가 한국에게 뭘 했습니까? 기술 이전 막고, 독자 개발 방해했죠. 동맹이라며 종속 관계를 강요했어요. 그건 안보를 위해. 안보요? 우리 안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희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그런 압박 속에서도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그 결과예요. 그들은 해냈어요. 우리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해링턴, 자네 지금. 그리고 제 딸을 살렸습니다. 말을 끊었어요. 미국이 포기한 생명을 한국은 3주 만에 살려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기술로도, 인간성으로도요. 감히 미국이 졌다고? 네, 졌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화면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레이첼이 옆에서 저를 봤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구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이 땅에서 제 딸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륙하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마 문책받을 겁니다. 강등될 수도 있고 해임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 없었습니다. 제 딸이 살았고 진실을 봤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레이첼이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어요. 박준혁 단장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도, 생명도 한국이 지켰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맹으로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리고 제 인생이요.